바로 세션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저희 A&O 센터 얘기를 이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길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필요 없게 됐고요. A&O 센터 산하에 A&O 컨설팅 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팀인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최적화라는 멋있는 그리고 실용적인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 팀의 윤영재 총괄께서, 저희 팀이 그동안 수행해왔던 사례 중에서 좀 재미있을 만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감사합니다. 네, 저 윤영재 총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좀 부족한데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그 한 가지 항공화물 적재 최적화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가 적용 가능한 분야는 아까 뭐 이경식 교수님이 너무 다양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우리 영업 마케팅이나 물류나 통신교통 뭐 항공철도 이런 여러 분야에 다 적용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팀장님한테 프라고 스케줄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생략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항공화물 적재 최적화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항공운송은 해상이나 육상운송과 차이 나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금 구조인데, 그,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과금한다는 것이 이제 아주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에 그 예시로 제가 화물 A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1kg이고 가로 세로 높이가 50cm, 40cm, 30cm인 화물 A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 운임 단가가 키로당 1,000원일 때 이 화물의 항공 운임이 얼마쯤 될지 팀장님 혹시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전혀 추측이 안 됩니다. 예. 네네. 자, 바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1kg이지만 부피는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수식에 의해서 10kg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과 10 중에서 10이 크기 때문에 이 A 화물의 항공운임은 10 곱하기 1000에서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큰 화물인 거죠. 예. 자, 두 번째 항공 운송의 특징은 그 해상이나 육상 컨테이너는 규격이 비교적 일정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항공 운송에 사용된 ULD는 항공기 크기나 모양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뭐인 것 같습니까, 팀장님? 비행기 이렇게 잘라놓은 모습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비행기 네. 단면이고요. 이 비행기 단면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ULD들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Q7 같은 것은 이제 오른쪽 위쪽이 이제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요. 또 뭐 LDW 이런 것들은 아래쪽 좌우측 공간은 적재가 불가능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기 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떻게 화물을 꽉꽉 채워서 잘 적재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큰솔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예시로 세 개의 화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A는 무게는 70이고 부피는 뭐 20kg 정도, B는 뭐 무게는 10, 부피는 20, C는 무게는 25, 부피는 50kg 이런 화물들이 있는데 콘솔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화물들을 묶어서 이제 합포장하는 것을 이제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컨솔, 이 세 개 화물들을 어떻게 컨솔하는 것이 최적일 건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고요. 팀장님께서 한번 찍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최적일 네, 건지. 이거 제가 바로 풀면은 또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예. 네네, 최적화의 역할로 좀 넘기겠습니다. 못 맞히시면 제가 밥 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네. 예,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번. 네. 네.
보겠습니다. 2번이 맞는지는. 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각각 다 따로 운송하는 것이고, 5번은 이제 모두 콘솔하는 것이고, 2, 3, 4번은 이제 두 개를 콘솔하고 한 개를 이제 별도 운송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세 개를 각각 운송하면 얼마인지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14만 원이 들었습니다. 세 개를 다 콘솔하면 얼마일까요? 12만 원입니다. 예. 콘솔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콘솔하는 게 최적일까요? 최적일 것 같습니까, 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3번 케이스를 보시면 B만 별도 운송하고 A씨를 콘솔하는 경우도 역시 12만 원이 됩니다. 2번, 4번 케이스는 계산해 보시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고요. 그래서 3번, 5번이 다 이제 최적 운송 콘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직관하고는 좀 다르게 다양한 이제 콘솔 방안들을 우리가 이제 수리 모델링을 잘 활용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화물이 3개인 경우를 다뤘지만 실제로 화물이 10개, 100개이고 또 아까 보셨듯이 이제 다양한 ULD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최적화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공화물들을 어떻게 운송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최적화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화주와 물류 사업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화주의 경우는 헬리스타 혹시 아십니까? 아, 네, 이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네. 판토스의 자회사이고요. 이런 그 최적화 엔진을 활용해서 여러 화주들한테 화물을 받고 그 다음에 항공사로부터 여러 다양한 ULD를 받아서 최저가 엔진을 가지고 어떤 ULD를 활용해서 이 ULD의 화물들을 어떻게 적재하면 나한테 가장 이익이 극대화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제 헬리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헬리스타가 이 최저가 엔진을 가지고 현재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화주의 경우인데요. 화주는 이제 제가 가져온 사례는 LG전자 북미법인입니다. 북미법인은 이제 서비스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부품, 서비스 부품들이 있고요. 이 서비스 부품들을 여러 가지 박스에 담아서 이제 그 항공으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빨리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부품들을 어떤 타입의 박스에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항공 운임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미 법인에서는 이 운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최적화 서비스를 해주는 사스 서비스가 북미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박스에 담을 건지, 어떤 박스에 어떤 부품을 담을 건지를 정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신기하게 봤던 것은 이게 제가 봤던 게 이제 한 7, 8년 전에 일단 이런 서비스가 이미 있었고 북미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사스로 서비스하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네. 팀장님 혹시 예, 이거를 예. 우리가 사스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너무, 팀장님 의사결정 마시면 바로 시작할 수 예, 있습니다. 저기 장민영 상무님 여기 들어와 계신데, 저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네. 서비스가 망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제가 뒤에 콜센터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우리 다음으로 A&O 그 컨설팅과 최적화 서비스에 대해서 예, 우리 예. 그 팀장님이 좀 소개하는 시간을 바로 좀 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교수님 시간을 많이 뺏어서 그 업보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던 것을 살짝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왜 그런 거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데 집중한다면 최적화는 그래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라는 걸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이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뭐 여기는 이제 SCM 물류 쪽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물류 거점을 최적화한다. 그러면은 전체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류비를 가장 최소화하려면 나는 공장, 물류센터, 창고를 어디에다가 몇 개를 둬야 되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해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A&O 컨설팅 팀이 이런 일들을 수행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머신러닝과 최적화는 듀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다 요즘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니면은 말씀을 잘 안 들으시려고 해요. 이미 우리는 충분한 문제 해결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존중해 드리되 최적화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 더 나은 의사결정, 더 확실한 액션 아이템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콜센터 운영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콜이 얼마나 들어올까라는 거를 미리 좀 예측을 해 놓은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간대별로 수요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인력들을 어떻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최적 배치를 할 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잉여 인력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죠. 이게 또 듀오의 형태인 거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설비 예방 정비라는 걸 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수백 수천 대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돌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설비가 가장 고장날 확률이 높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설비들이 분포가 나오면 우리 또 머신러닝으로 잘하는 게 뭡니까? 전체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권역들을 좀 짜는 거죠.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의 역할이라면 최적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권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순회를 패트롤을 돌면서 설비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페트롤을 도는 경로를 최단 거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어떤 굉장히 페인 포인트를 굉장히 둔탁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가 이제 A&O 센터 그리고 저희 팀이 가서 컨설팅을 해서 문제를 굉장히 구체화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 왼쪽 상단에서 출발해서 결국 페인 포인트를 해소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동그라미 1번부터 1, 2, 3, 4, 1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이 아무리 이상하게 말씀을 주셔도 굉장히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최적화, 다시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건데요. 이제 고객사들이 최근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일단 최적화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역량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고객들한테 제안을 좀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하라고 지금 노트를 그 스태프분이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A&O 센터에 이런 펑션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저희한테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저희 이종민 센터장, 안희준 팀장 그리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갖고 2분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이벤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최적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이렇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경식 교수님을 모시고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날씨도 흐린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채팅창이나 이거 나중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방송된 영상은 아시다시피 배움마당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테크위키에 또 업로드가 일주일 후에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찬찬히 나중에 차 한잔 하시면서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